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다다른 곳. 큰딸을 만나러 왔다. 종부로 살면서 감정을 절제해왔던 어머닌 그동안 자식 잃은 슬픔을 참아왔다. 작은 딸과 쌍둥이로 태어난 큰딸. 10분 먼저 태어났지만 오남매 마지노릇도 잘했다. 고향에서 동생들과 모여 살고 싶었던 딸. 그 결실을 눈앞에 두고 떠났던 터라 마음이 더욱 아프다. 내가 와도 애미가 와도 아이고 보고 싶어라. 아이고 이거 무심한 거사 어쩌니가. 오늘 쉬고 온다고 왔다. 자식이 가슴에 묻는다 카디 아니야 머리에 요 있어 붙었어. 시도 세상과 헤어지기 아쉬워 해가 노을을 남기듯 어머니의 그리움은 오래 이어졌다. 며칠 후 날씨가 흐리면 흐린 대로 고택엔 또 다른 운치가 흐른다. 어쩐 일인지 계희 할머니가 화장을 다 하신다. 곱게 단장하고 어딜 가시는 걸까? 재성 씨가 오고부터는 할머니의 외출이 훨씬 수월해졌다. 구미 시내까지 버스로는 1시간. 빗길을 뚫고 공부를 하러 가시는 길이다. 그래 다른 사람들은 그래 진도를 나갔는데 오면 어때요? 그러면 지금 그런데 너는 한 구절 한 구절을 그것만 읽으면 되는데 이 원래 명자는 뭐 이야기가 길고 연속이 되지는 안 하잖아. 아무래도. 할머니는 3년 전부터 논어 공부를 시작하셨다. 근데 봐 저게 그거 봐서 상체를 놨는 거 그거 자방에 있어. 자방에 있으니까 그거 있는 거 하고 국 좀 뜨사 그 옆에 있는 국하고 뜨사가지고 먹어라. 아니야. 일주일에 2시간 잠시 집을 비울 때도 어머니는 끼니 걱정이다. 제사 준비로 수업에 몇 번 빠졌더니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도 반갑다. 감사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 좋아. 최근엔 논어를 떼고 맹자를 시작했다. 고민이 많이 되세요? 이 일상생활에 하나는 것도 참고 수양이 되지 뭐. 요 이래 논어나 이래 배우면 일상생활에서 우리 일상생활 하는 데서 많이 도움이 돼. 봉화에서 영주까지 매일 기차로 통학하며 고등학교를 다녔던 할머니. 나이가 들어도 배움을 향한 열정은 식지 않았다. 아니, 필통이 이쁘네요. 이거 아들이 쓰다가 갖다 놨는 거 한 3년 됐어요. 이래가지고 다 가지고 다 떨어졌는데. 이거 누가 쓰던 거예요? 우리 손녀들이. 고전을 공부하는 할머니와 낡은 필통이 왠지 어울린다. 계희 할머니는 세월을 낚으러 나오신다고 했다. 잠시지만 공부를 하면서 아픔도 잊고 싶으신 것이다.
기쁨도 잠시요, 슬픔도 잠시라. 세월을 낚다 보면 또 좋은 일도 생길 것이다. 어디를 간대? 어디를? 5월 31일에서 6월 2일까지 저 안동 국학원에서 구간 요래 우리 매번을 가요. 국가- 교주고 자고 거기서 자고 먹고 다 해주고 그래 하는데 국학진흥원에서 2박 3일서 가가지고 교육받으러 예절 교육받으러 간대. 예절 교육이요? 그래 하면서 가면 좋지. 근데 난 시간이 없어. 그거 가가지고 음력을 봐야 돼. 음력을 봐야 제삿날이 없어야 이제 내가 가지. 제사가 계시게나 뭐 또 집에 따블대면 못 가잖아요. 평생 집안일로 자유롭지 못했던 종부의 인생. 그러나 맹자왈 공자왈 하며 고전 속에서 할머니는 깨달음을 얻고 계신다. 공자님도 신념에 따라 실천하는 삶을 살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다. 최열 할아버지도 그런 자신의 신념에 따라 흔들림 없이 이 집을 지켜왔다. 고택을 돌보느라 하루 2만 보씩 걸을 만큼 바쁜데 재성 씨가 엉뚱한 곳에서 정원을 가꾸고 있다. 아버님, 여기는 어디예요? 우리 별채예요. 쌍암 고택 별채요. 별채요? 예. 별채가 뭐예요? 요 아버지께서 8형제인데 형제들을 위해서 8채를 만들었어요. 아버지께서. 쌍암 고택이 지어질 무렵 동생을 위해 지었다는 국의 고택이 지금도 다정하게 마주보고 있다. 형제애를 자랑하는 집안의 내력처럼 할아버진 쌍암 고택이 자리한 바로 위쪽에다 동생들을 위한 집을 지었다. 이쪽은 부엌 겸 복도요. 부엌 겸 복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방입니다. 선산이 있던 곳에 공장 부지가 들어서자 그에 대한 보상금으로 집을 지었다. 돈은 없어지지만 집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에서였다. 여기가 고향인데도 실제로 자식들 키우고 이러다 보니까 고향 오기가 힘들고 그렇대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형제들 몫으로 집을 한 채씩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명절이나 안 그러면은 뭐 여름 휴가 때나 고향이 그리울 때나 언제든지 와가지고 쉴 수 있도록 한 채씩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최열 할아버진 가족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터전을 만들고 싶었다. 쌍암 고택이 빈집이었다면 아마도 지금처럼 생기가 있진 않았을 것이다. 사람의 온기가 있어야 집도 견디는 것이다. 그런 온기를 이어갈 사람이 왔다. 경아 씨만 왔을 뿐인데 집에 생기가 돈다. 변함없이 부모님께 예부터 갖춘다. 딴 일은 없지? 딴 일은 없지? 딴 일은 없습니다. 재성이한테도 뭐 물어봐도 뭐 일이 없다고. 이번 주말엔 재성 씨가 집에 가는 대신 경아 씨가 왔다. 어버이날이고 해서 겸사겸사 온 것이다. 효사와 효를 생각하는 집이라는 가훈에 걸맞게 경아 씨가 카네이션도 챙겨왔다. 안 풀릴거리지. 나는 이리 날아가서 동네 댕기는 거는 싫어. 이어 날아다 줘. 조용하고 아무 내 가슴을 이렇게 피고 그냥 나도 아들 있다 이러고. 아버님. 당신 없다. 네. 제가 여기다 드릴게요. 받으세요. 네. 이거 전번에 제가 사드린 거죠?
티. 그거 즐겨 입어. 즐겨 입는다. 예, 이쁘세요. 이쁘죠? 그래, 대 좋다. 예, 고맙다.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어버이날이라고. 예. 아이고. 어머님도 많이 아니, 네 움직이시고. 어머니 이래 예. 와 좋은 거인데 내 부탁 하나 하자. 예. 내가 만날 혼자 있으니까 저기 뭐 국수를 니를 한번 전수를 한번 시켜보면 싶은데 어머니 오늘 시간이 있으니까 내 하고 한번 니를 볼래? 할머니는 오늘 큰 숙제 하나를 내려놓을 심산이다. 네. 종가의 맛을 전수하는 것도 종부의 몫이다. 옛날에 곤장 치던 짝대기가 그 짝대기가 뭐라고? 곤장 치던 홍두깨. 홍두깨. 건진국수가 이 집의 내림 음식이 된 데에는 사연이 있다. 요새는 뭐 고속도로가 이래 있고 뭐 길이 많지만은 여기가 국도란다. 이 해변 상주서 이제 서울로 이제 이래 대구로 가는데 요 어디 가면은 그전 주막도 없고 이래놓으니까는 이제 우리 집에 하고 저쪽 집에 부계고택하고 이제 뭐 또 여러 집이 있는데도 그래 그 집에는 비빔밥이고 우리는 국수를 그래 했대. 건져국수를 했대. 그래가지고 손님 오시면 이제 대접을 하는데 그래 그게 이제 전수가 돼가지고 아직까지 우리 어머님, 할머님, 어머님 또 내한테로 이제 하락하시대. 그래 나도 이거 하면서 눈물을 흘렸어. 이렇게 당기고 국수를 직접 만들어 보는 건 오늘이 처음이다. 그림으로써 이제 반죽이 되는 거지. 이 집을 거쳐간 며느리들이 그랬듯 경아 씨도 전통의 맥을 잇는다. 이래 고루 또 고루 제가 해볼까요? 이래가지고 그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 할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해보면 그렇겠죠. 기계에 반죽을 넣고 돌리면 국숫가락이 쭉쭉 나오는 시대에 굳이 배울 필요가 있을까 싶지만 원래 반가의 음식은 맛보다 정성이랬다. 그래. 보고 있자니 할머니는 새삼 국수를 배우던 그때가 떠오른다. 볼 때는 쉬워 보였는데 생각보다 미는 게 어렵네. 어머니 국수할 때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야 되겠어. 그거 하는 소리 안 그래. 힘들어. 처음 하면 막 용도 쓰고 팔도 아프고 그랬어. 잘하는 이렇게 하시죠. 잘하는 건 일찍에 또. 그 사이 제법 커진 반죽. 홍두깨에 말린 반죽을 펴 나가는데 내 모습. 자. 다 찢어졌어. 가서 이 찢어지면 어떻게 없니? 그래서 찢어 많이 찢어지는데 뭐. 저거는 이렇게 어머니 땜빵 하면 안 될까? 이렇게 안 돼. 이렇게 이렇게 밀어갖고 여기 붙이면. 그러면 옛날에 예. 뭐라 한도 아나 예. 첩둔데 어른들 그래도 보기 싫잖아요. 너블너블해도 썰 때는 괜찮거든. 그럴 때는요. 썰어 놓으면 예. 이게 길잖아. 예. 길게네. 예. 저는 이렇게 갖고 이렇게 땜빵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그래. 안 되는구나. 한다고 그래 되지도 않아. 음식에 얽힌 옛날 이야기도 참 재밌다. 와, 어머니 신문에 이렇게 투명하게 보여요. 이거 봐. 네. 경아 씨는 어머니의 50년 내공을 실감하는 중이다. 우리 옛날에 건진국수의 하이라이트인 면발. 칼질 소리도 경쾌하다. 어머니 진짜 잘 사시네요. 싫어자. 이번에는 경아 씨가 칼을 들었다. 이렇게 얇게 썰어갖고.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아주 굵기가 다르다. 큰일 났어요. 어머니 오시. 칼국수 면발만큼 굵다. 큰일 났다. 어머니 큰일 났다.
한 번에 이래 썰지 말고 이래 탁탁 썰어가 나가 버려. 용기 그. 그래 그렇게 가늘잖아. 그래 가늘게 채 떨어져도 가늘게 하면 돼. 이렇게. 잘 썰는데. 본데 니가. 아이고 뭐 이만하면 뭐면 아이고 나는 가만히 앉아서 이제 받아 먹어도 되겠어. 아니 돼. 일주월장하죠. 일치월장합니다. 참말로. 아낌없는 칭찬이 오간다. 세대를 넘어 종가의 손맛이 이어지는 순간이다. 할머니 시대만 하더라도 딸을 종부로 시집 보내는 것을 집안의 경사로 여겼다. 요즘처럼 흔한 연애 결혼도 아니고 중매로 종갓집에 온 며느리가 할머니는 기특하면서도 안쓰럽다. 희뿌연 먼지가 앉은 사랑채 마루를 청소하러 나온 경아 씨. 수백 년 동안 쓸고 닦고 걸레질한 사랑채 마루가 반들반들 윤이 난다.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그냥 계속 집이 원체 넓으니까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또 제가 안 해놓으면 어른들이 또 손을 대야 되니까 오는 대로 보는 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어머니는 이 마루를 얼마나 많이 닦으셨을까. 이제 이 마루의 운명도 며느리 손끝에 달려있다. 사랑채에 나와 걸레질을 하다 보면 탁 트인 풍경에 절로 한눈을 팔게 된다. 바람도 좋다. 공기도 좋고 푸르고 너무 좋네 그죠? 마루 닦고 이거는 뭐 힘든 건 잠시지만 또 앉아서 이렇게 생각도 잠겨보고 여기 비 오는 날 앉아서 이렇게 있으면 정말 좋거든요. 그 낙숫물 떨어지는 소리도 좋고 오늘은 또 날씨가 맑아갖고 이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하늘도 좋고 바람도 좋고 나무들도 좋고 힘든 거를 이렇게 묻혀져요 모든 부분이. 멋들어진 풍경이 위안이 되는 곳. 유려하고 늘씬한 처마선이 아름다운 한옥. 한옥은 자연의 재료를 활용해서 짓다 보니 더욱 친근한 게 아닐까. 기둥은 나무고 주춧돌은 돌로, 벽은 흙과 지푸라기로. 원래부터 자연과 하나여서 사람의 마음을 뺏기 쉬운 것 같다. 그런 한옥의 정취에 넋을 놓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는 뭐 하나? 혜원이 청소하다가요. 바로 닦나? 먼지가 하도 뿌리게. 마루 닦다가 힘들어서 좀 앉았어요. 아이고야, 이 마루가 어제도 먼지가 왜 이러다. 아이고. 여기 닦아놨어요. 이쪽으로 좀 주세요. 여자 다 닦았나? 예. 닦아놓으면 그래도 좀 해주고 한데. 예. 해먹지. 괜찮나? 다리 아프지? 예. 쪼그렸다가 앉았다 하니까. 저는 예. 그렇기 때문에 나는 헌옷 입고 앉아가지고 퍼들고 앉아서 하는. 앞치마 입었잖아요. 그래도 앞치마 입고 이렇게 하니까 아유 어머님 맨날 닦으라고. 근데 참 이 마루 많이 닦았다. 손님 오신다 하면 닦고 또 누가 오신다 하면 내가 닦고. 우리 어머니 할매가 그러셨어. 그 전에 우리 시조목. 네 마루 하나는 참 팔자로 닦는다. 이래 하다 보면 막 어머님 짜증 안 나세요? 근데 네. 나는 짜증 나가지고는 해보지는 않는 것도 왜 그러냐면 이게 내 일이다 싶어. 누가 시키면 짜증 날 거라. 그런데 짜증 나는데 할머니는 며느리와 함께 사는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이 있으시다.
요새 뭐 왔다 갔다 하지만 언젠가는 각오를 해가지고 들어와야 안 되겠나. 근데 언제쯤 예산 제 애비가 말 안 하더라. 애비는 수연 아빠는 차츰 생각도 해보라 하고 또 빨리 좀 이제 정리를 해갖고 마음은 그런데 목사 표현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쿡 찔러 보는 거죠. 뭐 쿡 찔러 보고는 나도 뭐 조급하게 생각은 안 하는데 예. 그렇다고 섭섭하게 또 생각하실까 싶어갖고 또 갑자기 확 들어와도 어머님도 사실 저하고 사시기는 가끔 볼 때는 다 좋지만 매일 보다 보면 또 어떻지 않아 충돌이 있었던 그것도 예. 예고 못하고 그래서, 예. 근데 강요는 안 해. 그런데 예. 내가 살았는 것치는 살기는 니한테 강요하고 싶지는 않아. 그래서 어머님이나 아버님 아버님 혹시나 아버님이나 조금 몸이 안 좋아지고 이러면 저희도 다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갖고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자주 찾아오다가 또 그러다 보면 횟수가 늘어나면 좀 빠른 시일 안에 또 안 들어오겠어요. 그래 믿어. 내가 난 믿어 있겠네. 예. 저게 안 오겠다, 뭐 저게 어떻겠다 이런 생각은 예. 안 하겠네. 애들도 예. 건강이나 유지해. 젊었다고 과시하지 말고 애들도 먹을 거 잘 먹고 뭐든지 아들도 잘 하고. 어머닌 노년을 고택에서 보내야 할 며느리가 안쓰럽고 또 고맙다. 난 충분해. 내 경력을 밟아와야 되잖아요. 네가 골무라면 어떡하나. 사람은 가고 또 단 세대가 들어와서 또 지켜주는 것만 하면 나는 굉장히 감사할 것 같아. 그때 우리 어머니가 그래야 이제 나는 걱정 없다. 너들이 그래도 든든하게 있으니까 이런 소리를 했거든. 그런데 내 역시 안주 야 아범한테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후대는 안주 모르잖아요. 요새 뭐. 며칠 후 와구통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 떨어졌는 와구통 지금 떨어지면 다치니까. 고택은 지속적으로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가장 시급한 거. 이 집에서 예, 가장 시급하고 사시는데 가장 불편하신 점. 예.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 주셔서 거기 양을 맞춰야 돼요. 예. 요 바닥을 좀 먼저 우선적으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떨어지는 벽체 좀 보수해 주시고. 더 큰 훼손이 있기 전 예방 차원에서 간단한 보수를 해야 한다. 이는 문화유산 국민신탁 보존관리팀에서 맡고 있다. 문화재로 지정된 전국의 고택을 1년에 2차례 기동보수반이 방문한다. 봄 되면 이제 날이 풀리면서 걸었던 부분이 깨지고 저렇게 깨지고 터져 나오고 규화가 또 있으면 목조로 된 집이다 보니까 규화 무게에 의해서 눌리다 보면 저런 벽체 같은 경우도 터지고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저들이 다니는 거죠. 이 나름. 문화유산 국민신탁은 문화유산을 보존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06년 특별법에 의해 제정됐고 문화재청에서 감독하고 있다. 기와가 처지지 않도록 기와 끝에 와구토를 발라 막는다. 변형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장 시급한 보수만 한다. 이 반스당하고 문이 딱 안 맞아 이렇게 닫으면 한쪽 삐뚤하게 해가지고 빠져가지고 새로 만들어서 딱 맞추겠구만. 문화재다 보니 내 집이라도 함부로 손댈 수가 없는 것이다. 보수팀은 문화재청에서 지급하는 문화재 수리 기능자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들이다. 지금 박은 건 뭐예요? 이게 못을 한정목. 한전못이라 이거는 일반 못을 못 박아요. 아, 이거는 한옥에는 한전못이라고 이거를 해줘야 돼. 일반 못을 박으면 금방 이게 이렇게 금방 녹슬고 금방
막 부러지고 이런 한정무들 옛날 이게 고유 그 옛날부터 이게 못해시 나온 거라고. 개인의 집을 떠나 문화유산으로 지켜나가야 하니 나무 하나, 못 하나도 아무거나 쓸 수 없다. 눈과 비에 틀어지고 파손이 심했던 공간의 문은 한쪽 날개만 바꿔 달았다. 일단 다들 어떻게 됐는지 할머니도 궁금하시다. 목걸이 이게 나 원래 잠그면 돼요. 그러면 이제 아니 반만 해요. 반 화장해놨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웃었디만 이래도 좋다. 인물이 난다. 좋으세요? 예, 좋아요. 다행이죠. 그러다 이제 또 세월이 가면 다 해줄게요. 이거는 다음번에 예, 교체할 이거. 때 같이 하게 되면 딱 맞을 거예요. 그렇지, 그래야 지금은 되지. 나무 크기도 틀리고 맞아요. 다음번에 하실 때 되면 딱 같이 맞출 거예요. 새로운 짝을 만난 문이 조금은 어색하지만 문짝 하나, 기와 하나를 고쳐가며 쌍암고택의 역사는 이어지고 있다. 맑고 밝은 5월의 한낮. 사람이 안방문을 떼어서 갖고 나가는 재성 씨. 그 사람 그 뜰어게 그 햇빛이 좋아가지고 구멍 나고 거뭇거뭇해진 창호지를 떼어내고 새로 바를 모양이다. 옛날엔 늦가을 청명한 날을 골라 새 창호지를 발랐다. 창호지를 떼어내고 바르기를 수백 년 동안 해왔을 조상들. 이 종이 한 장에 추위도 더위도 피하며 살아왔던 것이다. 옛날에는 10개씩 이렇게 발랐어요. 매년. 이거 옛날에 이거 여기 바람에 날리가면은 재물이 날아간다 그래가지고 어른들이 이게 하나도 그 바람이 안 날리게 모아가 아궁이 속에 집어넣고 그랬었어요. 그냥 치면 안 되나 봐요. 이게 물이 묻으면서 여기 먼지가 창호지에 또 때로이데 나와요. 그래서 또 시큼해집니다. 그래서 발라놓으면 깨끗하고 이뻐야 되는데. 얇은 종이 한 장이지만 한옥의 멋을 살려주기도 한다. 여름엔 햇빛을 맞고 겨울엔 햇빛을 들이듯 재성 씨는 온 가족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보금자리로 갖고 나가고 싶다.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따사로운 햇빛에 창호지가 바짝 말랐다. 창호지 한 장 새로 붙였을 뿐인데 새집 같다. 깨끗해졌네요. 깨끗해졌는데 이거 좀 덜 붙었고 이게 깨끗하게 씻는 걸 좀 덜 씻어가지고 좀 됐어. 바람 안 들면 되지. 쉽잖아. 쉬어. 보면. 딱 이렇게 나와. 딱 쉽게. 이렇게 바르면서 요새 사람이 이러거든. 그럼 이게 바람이. 근데 이건 그 종이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엄마 그랬죠. 이걸 네. 저기 이래 해가지고 그래 이래 발라 이래 놔야 돼. 맞아요. 그것도 했는데 그래도 마르면서 그 일어났어요. 그요 면주 와서 요는 곧이래 문대죠. 그래도 돼. 이제 문 열면 한여름. 이래 문대뿐만 요 이쪽으로 안 문대고 이쪽으로 문대뿐만 요 공기가 공기가. 덜 들어가고.
한여름에는 막 필요 없어. 잘했어. 집이라는 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 태어나가지고 또 이제 죽을 때까지에 있었는 생활 이제 참 평화 지역이다. 내가 생활을 편안하게 하고 할 수 있는 집이다. 이렇게 나는 항상 생각하고 또 내 자식들도 여기 그렇게 생각하고 그 가족의 역사죠. 틀림없는. 마당에 들어서면 마음 넉넉한 인정이 있고 먼지가 쌓이고 정리가 안 되어도 생활의 내음을 풍기는 집. 집이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곳이어야 한다는 쌍암 고택 사람들. 그것이 오래된 아버지의 집을 지켜나가는 이유다. KBS KBS 한국방송